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노동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김밥을 2줄 먹고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했으니까 9, 10, 11, 12, 1, 2, 3, 4 거의 8시간을 일을 했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식 사다가 5시까지 먹고 5시부터 7시까지, 그러니까 오늘 10시간 노동을 했네요. 10시간. 신문을 저녁에 봤고요. 오늘은 노벨상 소식이 신문에 나와서 과학 뉴스 몇 가지, 직전에 제가 우리온 뉴스 몇 가지 했는데요. 과학 뉴스하고 오늘 신문에 나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미국이 중국의 인공지능하고 양자 컴퓨터가 중국이 먼저 만들까 걱정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중국이 중국이 양자 통신 위성을 세계 최초로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2016년 소식이네. 이게 지금 제가 좀 과학 뉴스 밀린 거를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양자, 근데 저는 그 양자 통신 위성의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묵자, 제 멘토 묵자인데, 묵자는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중국의 생각이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양자통신이라든가 또 최근에 어떤 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미국에게 이제 전쟁은 할 수 없다, 하지 말자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제가 공산주의 국가의 무서운 점은 국가 전체가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그게 좀 무섭죠. 그래서 보니까는 거의 이 양자에 대한 양자 관련된 중국 정부 연구개발 지원 돈 자체가 111조 1천억 원이에요. 111조 1천억 원. 그런데 그 당시 2016년 당시 미국의 양자 관련된 연구 지원액이 2,200억 원.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20배? 뭐야? 50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0배 차이 나네. 어휴, 이게 공산주의 국가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과학하고 예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이기자 해가지고 일단 예술 분야에 중국 예술가들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능가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중국 작가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미국 작가보다. 예술에서는 일단 이겼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술 시장이 뉴욕에서 중국으로 넘어갔고, 미술시장의 주도권이 이제 과학에서 미국을 이기겠다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폭적으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자기 그 인민들이 굶어 죽는 거를 그냥 냅두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처럼 중국도 그런 식으로 자기 과학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없는 시점이 머지않아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사드가 있잖아요. 사드도 일종의 그 열추적
열추적 요격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어떤 기술을 지금 완성 중이냐면 대기권까지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엔진, 그러니까 뭐 엔진이 달린 그 미사일 그 연료가 불타는 걸로 일단 대기권까지 가속도를 내서 올려요. 그런 다음에 대기권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올려요, 대기권으로. 그런 다음에 대기권에서 그 속도 그대로 분리를 시키는데, 올라가서 대기권 밖에서 이제 성층권에서 분리시키겠죠. 딱 분리시키면 이 미사일 얘는 이제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중에 그대로 우주 쓰레기가 되거나 하겠죠. 그런데 이 핵무기가 장착된 이거는 전혀 열을 뿜지 않고 그 가속도로 미국으로 떨어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공에 뜰 때 감지를 해서 요격 미사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요격 미사일이 오기 전에 이걸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봐야 껍데기를 맞추는 거고요. 분리된 거. 실질적으로 핵무기는 아무런 열이 없어요. 가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속도로 활공하는 거예요. 열이 없죠.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요격 자체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떠서 이렇게 갈 때 요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미국의 그 MD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마 거의 완성됐거나 이것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기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불가능한 시점이 오고 있는데, 그 시점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그 시점을 그냥 넘길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지금 군사력이 우위가 있을 때 그 군사력을 쓸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2, 3년 내지는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를 군사력으로는 미국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즉 미국으로 날아가는 핵무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게다가 인공지능하고 양자통신 위성, 즉 해킹이 불가능한 거죠. 양자통신 위성. 이런 것들이 완성돼 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평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더 이상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는 시점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까치가 도구를 낚싯대처럼 철사를 구부려서 이렇게 먹을거리를 꺼내는 까치의 그 IQ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뭐 이런 과학기사가 나왔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단식을 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했을 때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서 우리 두뇌와 몸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케톤체를 간헐적 단식 내지는 저처럼 제가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한 8시간 동안 정말 물만 먹고 물하고 생 고구마를 먹었어요. 입이 이제 그러니까 생 고구마를 좀 씹어 먹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이 극히 제한될 때는 지방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막 생각하고 그럴 때 두뇌라든가 이제 우리 근육이 쓰게 되는 건데, 이 케톤체를 수시로 써줘야 돼요. 써줘야지 뭐랄까 어떤 과제 수행에 있어서 인내심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라는 것은 늘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할 때 지방을 분해하도록 우리 인체는 거기에 적응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너무 하루 세 끼 이렇게 꼬박꼬박 먹고 이러면은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라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까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유사시에 안 좋아요. 유사시에 에너지가 확 떨어진다거나 에너지가 서서히 떨어질 때 케톤체 분해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우리가 이렇게 밥을 계속해서 먹을 수 없을 때, 좀 재난 상황이 왔을 때 평소에 좀 단식을 통해서 케톤체 대사를 했던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어떤 쉬지 않고 뭐 마감 시간에 쫓길 때, 마감 시간에 쫓겨서 어디 회식 밥 먹으러 나갈 수도 없고 정말 막 10시간 이내에 뭔가를 끝내야 되고 이럴 때 그때 케톤체 대사를 잘 원활하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교육할 때 군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과제 수행 능력, 특히 마감 능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케톤체 대사를 가능한 게. 두뇌를 덜 피곤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예술가들은 늘 생각을 하는 편이잖아요. 작가나 예술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좀 잘 안 만나고 밖에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 통계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은 생각하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머리 아픈 걸 싫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당장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문항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체크를 해서 웨어러블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몸을 움직이는가를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역시 자기는 생각하기 좋아한다라고 답변을 한 사람은 잘 안 돌아다니더라 이거예요. 몸을 잘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물론 예외가 있지만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기사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좀 게으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생각하는 동안에는 몸을 움직이기가 좀 싫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가족 내에서. 그랬을 때 이제 친한 사람이니까 무시해버리죠. 이제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게으르다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 적이 있고요. 자, 유은혜 그 교육부 총리가 됐는데 미래교육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 오케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미래교육위원회에 교육계,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 현장 전문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모으겠다. 근데 여기 왜 작가하고 예술가가 빠진 거예요, 도대체? 과학자는 들어갔는데 작가와 예술가가 들어가야죠. 미래교육위원회 발족을 하게 될 때 과연 저한테 연락이 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작가 겸 예술가한테 연락이 올지. 자, 이제 노벨상 받은 일본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이 나왔네요. 참, 일본은 그만큼 기초 연구가 정말 잘 돼 있고 역시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데 일본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시대를 바꾸는 대단한 연구에 6개의 C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호기심, curiosity, 용기, courage, 도전, challenge, 확신, confidence, 집중, concentration, 지속, continuation. 이거는 제가 해설에다가 좀 달아놓을게요. 6개의 C.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 6가지를 호기심, 용기, 도전하는 좀 약간 이 무모한 도전정신, 그리고 확신, 믿음, 집중, 지속, 확신과 지속, 집중과 도전, 호기심과 용기, 이렇게 좀 분류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6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아이로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부모 강의를. 자, 심상정 의원이
청와대하고 정부의 고위직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통계치를 발표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너무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근무하는 데서 가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남에서 그 공무원이 되기 전에도 강남에서 살았고, 강남 애들이 또 아무래도 공부도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는 확률도 높고, 그런 어떤 기나긴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서 집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르다 싶어요. 섣부르다 싶고, 서울하고 강남 쪽에, 강남 불패가 아니라 집값이 하락하고, 지금 이제 강남 상권이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남의 그 공실을 박원순 시장이 사서 또는 장기 임대해서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강남에도 그런 임대주택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강남에 공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은 거기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임대주택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수도 도시에서 좋은 직장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교육계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고 명문대를 가도 그다지 프리미엄이 없을 때 강남의 그 대치동 교육 상권조차, 교육 때문에 거기 이사 가는 것조차 줄어들겠죠.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이 강남에 사는 이 공무원들은 강남 집값이 떨어질 때는 또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살 수밖에 없는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렇게 어떤 순간 포착을 딱 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건 좀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러면은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좀 이런 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 다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또 내일하고 모레 중요한 강의들이, CEO 강의, 기업 강의가 하나가 있고, 또 학생 강의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푹 쉬고, 내일 새벽 푹 쉬고, 유튜브 강의도 좀 듣고, 책도 좀 보고, 내일은 한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